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거를 좀 해볼까 해요.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능 준비할 때 영어 공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들도 많이 없어서 발음 기호로 막 발음을 확인하고 사전을 다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머티리얼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영어 공부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많이 고생도 하고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직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 거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이 영상을 제가 만든다고 해서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니 이렇게 공부했더라면 영어를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한번 이걸 해볼까 해요. 그리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 친구들이 좀 고집이 세가지고 엄마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저도 막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마도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약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솔직히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친구들은 저의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쩍 그냥의 정신으로 그냥 하는 영어 공부라고. 저는 어떤 머티리얼을 사용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면 다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능 기부이면서 동시에 영어 실력을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걸 시작해 보려고 해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시작해 볼게요. 하루에 한 지문씩 분석하고 리딩 아웃 하고 이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To whom it may concern. 이거 그거죠? 담당자분께. 저희도 업무상 메일을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To whom it may concern. 담당자분께. My name is Daniel. 저의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Since I joined your youth sport program several years ago, I have really enjoyed swimming. Since 나왔네요. 그러면 문장의 시제, 현재 완료죠. 시간절을 끄는 접속사 since예요. 저는 당신의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을 참여한 이래 몇 년 전에 즐겨왔대요. 정말로 수영을. 여기서 join은 무엇무엇에 참여하다 라는 동사예요. 어디에 참여하다, 무엇무엇에 참여하다니까 뒤에 뭔가 in이나 with나 이런 전치사가 와야 될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뒤에 전치사가 오지 않는 동사라는 거. 이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join이라는 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는 동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경험상. 같이 생활영어 문장 외워두셔도 좋죠.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우리 저녁 같이 먹을래 너? 여기도 us 앞에 with나 이런 전치사가 없잖아요. 그죠? enjoy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가지는 일반 동사예요. 중2 때인가? 중학교 때 문법적인 내용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비슷한 동사로 finish, avoid, suggest, recommend, consider, admit, deny, mind, keep 이런 동사가 있어요. 이게 은근히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지 스위밍 동명사가 와야 되는지 이게 정확히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말로 뱉을 수 없어요. 쓸 수도 없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Thanks to your program, 너의 프로그램 덕분에 Thanks to 누구누구 덕분에죠. I have become a good swimmer. 나는 되어왔대요. 좋은 스위머가. 현재 완료 문장이죠. 역시. 과거 분사형. 불규칙 동사 변형 동사죠. become, became, become. Now I want to go one step further. 이제 나는 원한대요. 한 발 더 멀리 가기를. 이것도 통으로 외워두면 유용한 표현이긴 합니다. Now I want to go one step further, right? I like helping people and hope to get a job as a lifeguard later. 나는 좋아한대요. 사람들을 돕는 것을. 그리고 희망한대요. 잡을 구하기를 as 뭐뭐로 전치사이죠. 라이프가드로 나중에. So I tried to sign up for your lifeguard training course this summer. 그래서 나는 노력했대요. 등록하려고 너의 라이프가드 트레이닝 코스를 이번 여름에.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동사, hope 동사 마찬가지로 to 부정사가 목적어로는 일반 동사예요. 같은 경우로 want, hope, decide, plan, expect, promise, agree, offer, learn, intend, pretend가 있죠. 여기 동명사로 목적어가 오는 동사와 to 부정사로 목적어가 오는 동사. 이 두 가지 이제 같이 배우죠. 헷갈리게. sign up for는 무엇을 등록하다. But this course was so popular that the registration closed almost as soon as it opened. 하지만 그 코스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대디아했대요. 그 등록이 닫혀버렸대요. 거의 열리자마자. so 뭐뭐해서 대디아하다. s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죠. 많이 보이는 표현이에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I couldn't register and was really disappointed. 나는 등록을 할 수 없었고 등이 접속사 and죠.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했어요. 정말로 실망했대요. I heard some of my friends couldn't either. 난 들었대요. 내 친구들 중에 몇몇도 못했다고, 할 수 없었다고. 역시. 콤마하고 either, 역시죠. 부정문에서는 either로 쓰이고 긍정문에서는 to로 쓰이죠. I'm kindly asking you to open an additional course. 나 요청합니다. kindly, 친절하게 이런 뜻이죠. 나는 요청해요. 너한테 투부정사 구문하기를, 열기를, 추가적인 코스를. 오형식 문장이죠.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기를 요청하다. I appreciate your consideration. 나는 감사해요. 당신의 고려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뭐 이런 거죠. Sincerely, 진심으로 다니엘 스미스로부터. 시험에서 많이 보이는 형식의 편집글이에요. 방금 읽은 지문이 시험을 위한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읽으면서 바로 정리되어야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해법이 없어요. 그냥 많이 연습하고 반복해서 프랙티스 하다 보면 저절로 속도가 빨라지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고거든요. 지문을 읽을 때마다 그냥 그 문제, 그 지문과 관련된 문제 하나 푸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글의 종류. 편집글이죠. 당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글의 종류가 의외로 문제 출제의 방향? 이런 걸 많이 결정하거든요. 글의 목적. 이거는 어떤 글을 읽던지 그 주제가 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패러그래프나. 그러면 그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주로 영어 지문은 이 서론에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비문학 그런 글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글의 목적을 항상 찾으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 이 글의 목적은 이거죠. Asking you to open an additional course. 제가 실패했는데 자기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additional course 만들어줘. 이런 내용이잖아요. 글쓴이의 심정. 간절하죠. 자기가 수영을 즐길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함도 있어요. 이 글이 포함하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 영어 수능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은, 다른 정보는 이런 유형의 문제 많잖아요. 글을 막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다시 돌아가서 읽는다는 건 시간 낭비가 크잖아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정보를 체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글도 편집글이지만 분명히 객관적인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I joined your youth sports program several years ago. 1 year ago 이렇게 바꿔가지고 틀린 것은 이렇게 찾기 문제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I tried to sign up for your lifeguard training course this summer. 이것도 팩트죠.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정보예요. But the course was so popular that the registration closed almost as soon as it opened. 이것도 팩트예요. 그쵸? I heard some of my friends couldn't either. 이것도 팩트예요. 이렇게 글이 포함하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체크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 글에 나온 필수 암기 표현. Thanks to 누구누구 덕분에, 무엇무엇 덕분에. Sign up for, register for. 무엇무엇을 등록하다. So 뭐뭐해서 that 이하하다. 이 뒤에는 형사나 부사가 오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I appreciate your consideration.
너에게 뭐 이런 걸 고려해 주어서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 뭐 이거죠. 사실 여기 나온 표현들 다 생활 영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저는 뭐 수능 영어 공부를 영어 시험 공부다, 이건 영어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진짜 랭귀지로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하나씩 주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하면 됩니다. 어학을 할 때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법적인 내용도 그래요. 문법의 규칙을 암기하고 표현을 암기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잘 까먹거든요.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기억이. 그런데 소리를 만들어보고 내 입으로 뱉어보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들리기도 더 잘 들리거든요. 소리를 내서 암송해 보는 게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클리어하지 않은 발음이더라도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To whom it may concern. My name is Danielle. Since I joined your youth sports program several years ago, I have really enjoyed swimming. Thanks to your program, I have become a good swimmer. Now I wanted to one step further. I like helping people and hope to get a job as a lifeguard later. So I tried to sign up for your lifeguard training course this summer. But the course was so popular that the registration closed almost as soon as it opened. I couldn't register and was really disappointed. I heard some of my friends couldn't either. I'm kindly asking you to open an additional course. I appreciate your consideration. Sincerely, Danielle Smith.